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SP소프트 보도록 할 텐데, 자, SP소프트가 시장에서 관심이 많죠. AI 관련돼 가지고. 자,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없으면은 영상 안 올릴 거예요. 자, SP소프트는 좀 보셔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공모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검증 없이 나오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죠. 이슈성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FNF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직도 FNF와 FNF 홀딩스를 구분을 못해요. 자, 여기서 나올 뉴스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올 뉴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이거 분할되기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거 고객들한테 추천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분할된 지 꽤 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반영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다 그냥 치면은 나오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국내만큼 어떤 일정한 앱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나라가 없어요. 원래 구글도 처음에 이거 했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이거 바꿨거든요, 싹 다. 왜냐하면 언론 자유가 엄청나죠, 미국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도 될 정도니까. 근데 이걸 한 회사가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글도 원래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때려쳤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이버를 통해서 가장 많은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되면 대부분 내용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SP소프트가 상장된 지 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반영된 측면이 없다는 거고. 자, SP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이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MS가 OS의 굉장한 강자잖아요. 뭐 여러 번 찍어드릴 테니까 일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예요. OS의 완전 강자잖아요. 이게 한 90%인데 거의 독과점이라 말씀드렸죠. 거의 독점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오픈 AI에 투자를 했죠. 130억 달러. 그래서 최대 지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 AI는 130억 달러를 갚기 전까지 매출에 엄청난 양을 MS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980억 달러인가요? 여기까지 채워지기까지 전체 매출의 49%를 또 MS한테 줘야 돼요. 또 하나, 제품 라인은 틀리게 가져갈 거지만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AI 소스에 대해서 MS는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품으로 요새 확장 라인업을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제품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게 SP소프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점유율로 치면은 70% 정도 되니까 가장 크고 매출액도 보면은 SP소프트의 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가 이거고.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지금 AI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누구냐면 오픈 AI예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챗 GPT-4에서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의 이슈를 전환시켜 버렸죠. 원래 AI는 2000작년부터 계속 이슈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주도주로 올라서지는 못했는데 요게 나오면서 요게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을 엎어버렸죠.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이게 된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요새 주가 요게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좀 AI 관련돼 가지고 국내 주식들이 좀 오르는가 싶더니 이렇게 좀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MS가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서 MS가 애플을 넘어설 만큼 주도주가 됐어요. AI 시장에서. 근데 AI가 이 확정 범위를 치면은 너무 넓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내 시장이 왜 박스권에 이렇게 한없이 갇혀 있냐. 좀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데, 보통 투자를 할 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성장성과 기업의 성장성을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여기에 전적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냐? 국내 기업은 별로 없어요. 소위 대표되는 뭐 반도체나 조선업종을 다 통틀어 얘기를 한다 해도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솔직히 경쟁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발전한 겁니다. 어떻게 좀 더 빠르게, 어떻게 좀 더 싸게 요걸 하느냐. 그래서 이거 저가 플랜트로 조선업종이든 건설업종이든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가 최고 많이 벌 때 거의 영업이익을 거의 60조 가까이 벌었는데, 그 재무제표 뜯어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투자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삼성 보시면은, 나중에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말씀드리면 몇 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한 3, 40% 정도 된다고 치면은 삼성은 거의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기캐야 10몇 프로? 너무 차이가 나죠.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그 시장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전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먹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보통 이 증시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보통 요거랑 상관없이 이 시장만 뜨면 관련 기업들이 그냥 재료로 올려버립니다.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 개인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뒤쫓아가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래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피에 갇혀 있으면 삼성전자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시총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면 틀리겠죠. 미국에 삼성전자를 갖다 놓으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애플이 3천조가 넘는데요. 이거 고작 50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고. 그런데 SP소프트는 직접적으로 MS랑 연결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거예요. 다른 거고. 그런데 이걸 좀 시장에서 과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전적으로 좀 주가 수준을 좀 보고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 선택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SP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MS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MS가 AI라는 블루 시장에서, 블루오션 시장에서 부동의 지금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MS는 이 시장에서 나오는 과실을 전적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애플이 뒤쫓아 올 거지만, 뭐 메탄 이런 애들, 구글.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뒤쳐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공급권, 이 서비스하는 이 공급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MS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SP소프트는 매출 구조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관리 리스크가 잘 된다 그러면 SP소프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규모라는 게 별 볼 일 없거든요. 이걸로 또 보시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걸로 보시면 자, 매출액이 거의 300억 대고 영업이익이 40 몇 억 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훨씬 커질 수가 있거든요, 파이가. 이 이익이 급증하게 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라 지금 PER 수준으로 치면은 요게 지금 한 50배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만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충분히 주가는 싸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점들은 있다는 거죠. 그 단점들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SP소프트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의 1위, 즉 시장의 성장성과 동반돼서 같이 오를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별로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종목은 좀 특별하다. 그런데 매출 대부분과 그 매출을 이룰 수 있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MS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MS는 이 수수료 파이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지금이야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죠. 애플 들어오고 애플 참전하기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온 디바이스라고 AI 관련돼 가지고 요걸 쓰기 시작했으니까 요거에서 밀린다고 생각해서 AI가 전기차 포기하고 AI 시장에 들어왔고 뭐 메타나 구글은 뭐 당연하게 검색 엔진에서 완전히 밀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vs 경쟁이 되니까 지금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찍어버리면 요거를 냅둘까요? 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규모는 어쨌건 지금보다는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거 상승 여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타점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적인 면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AI 주도주가 지금 미 증시가 약간 흔들리면서 지금 마치 주도주가 넘어간 것 같지만 주도주는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요 과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추이를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이익 규모가 과연 이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가면서 이거 매매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여기서 지지받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탈 구간이 매매 타점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 매매 타점에서 일정 정도의 더 이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추세 전환으로 생각하고 다른 타점을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SP소프트가 상장된 지 좀 오래된 기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 애초에 공모될 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밸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 감안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타점을 진짜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어쨌건 AI 경쟁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이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지금 SP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커질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 주가를 더 띄울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이익이에요. 이거는 주식 역사 수백 년 동안 증명된 얘기고 이 부분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높이 올라갔다가도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SP소프트는 이례적으로 상장돼 있는데도 2차 전지랑 틀리게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익만 받쳐주면 이거 어느 정도 타점 잡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추이에 따라서 이익 규모가 과연 그대로 커지는지 그리고 MS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자 뭐 어쨌건 요거 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찍어드리면서 이 부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